자, 그러면 오전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주피터 노트북 콜앱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의 사용 방법들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텍스트 셀로 목차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셀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코드 셀 밑에 또 텍스트 셀로 설명, 문서들을 좀 작성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코드셀, 다시 목차, 코드셀 이런 구조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은 그냥 함수를 그냥 바로 호출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주석은 샵으로 시작하면 그 라인의 끝까지가 주석이다라고 하는 설명드렸고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SQL과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 문자열을 감쌀 때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이렇게 아규먼트들을 여러 개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프린트해라 라고 할 때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를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프린트가 프린트한테 전달해야 되는 값들을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는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아규먼트들을 공백으로 구분해서 한 줄에 출력을 해준다.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변수가 있을 때 변수의 내용을 쉽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코드 셀 하나 추가할게요. 코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X는 하고요. 여기에 뭐 100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리고 Y는 15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문장은 변수 X의 숫자 100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할당한다라고 하는데 변수에는 숫자도 저장할 수 있고요.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라클 설명할 때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어, 오라클은 SQL에서는 등호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건식에서 사용이 될 때에는 등호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서로 같은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업데이트와 같은 문장에서 set절에서 사용이 되면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등호라는 연산자 하나가 비교 연산자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할당 연산자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요 비교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산자들 정리해 드릴게요. 파이썬에서 등호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등호 한 개를 쓸 때는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해 보시면은요.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x 네, 요 셀만 실행해 볼까요? 이 셀만 실행하면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화면에 무엇인가를 출력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X에 저장하고 15라고 하는 숫자를 Y에 저장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솔 창에 뭔가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콘솔 창에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프린트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린트가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실제 코드는 세 줄이 있지만,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거는 여기서만 출력이 되는 거죠. X는 100이다,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이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얘를 따옴표로 묶는 거. 따옴표로 묶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X, 문자열 X를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실행해 보시면 이건 X라고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변수와 문자열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 변수와 문자열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문장은 X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자리에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따옴표로 감싸져 있지 않은 거는 얘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 하면 이 X는 여기 있는 변수 X를 찾아가는 거예요. 변수 X. 그럼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예요? 100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라고 하는 거는 변수 x에 저장된 값 100을 출력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100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쉼표 y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몇 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두 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x도 출력하고 y도 출력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100. 그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공백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y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거 조금만 응용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그 다음에 문자열로 더하기, y, 그 다음에 문자열로 등호. 굳이 여기 공백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x 더하기 y. 자, 어, 아규먼트 개수 몇 개일까요? 다섯 번째 라인에서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 주는 거는 몇 개를 출력하는 걸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다섯 개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쉼표가 네 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번 나오죠. 그러니까 출력해야 될 항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다섯 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출력 결과 보면서 볼까요? 어, 컨트롤 엔터 하고 실행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하시면 네 번째 라인에서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출력한 거고요. 다섯 번째 라인에서 출력한 게 요거예요. 어렵지 않죠. 처음에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건데 앞에 있는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를 넣어줬어요. 스페이스, 공백을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하는 문자열 옆에는 변수 y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줬죠. 어, 출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공백으로 구분하고 y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옆에는 등호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백 하나 넣고 등호를 넣은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덧셈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x 더하기 y 하면 뭐예요? x 더하기 y 계산하면 100 더하기 15니까 115. 그 값을 이 자리에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요 출력을 요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프린트. F라고 먼저 쓰세요. F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써주세요. 그리고 중괄호를 쓰시고,
x라고 쓰시고요. 더하기 중괄호 쓰고 y, 그 다음에 는 중괄호 쓰고 x 더하기 y.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 이번 뺄셈으로 할까요? 뺄셈? 더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자, 여기는 빼기. 여기도 빼, 빼기. 이거를 f 스트링 혹은 formatted st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작성하시는 거를 파이썬에서 f 스트링 혹은 formatted string. 스트링은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 formatted f 스트링 문법은 파이썬 버전 3.6 이상에서 사용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3.12 버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 문법은 파이썬 버전 3.6에서 나왔어요. 3.6에서 나왔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F라는 이 식별자가 formatted string이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문자열 포맷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는 변수 x에 있는 값을 출력할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변수 x에 있는 값을 출력한 다음에는 공백 하나, 그 다음에 빼기, 공백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열을 출력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위치에는 변수 y에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 공백과 등호와 공백을 출력하겠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 위치에는 x 빼기 y를 먼저 계산해서 그 값을 이 자리에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 여섯 번째 라인에 있는 방법을 저는 선호를 해요. 요렇게 간단하게 쓸 때에는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뭐 요렇게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개를 일정한 포맷에 맞춰서 변수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면서 문자를 만들고 출력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fstring이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하시면 편해요. 자, 요거 조금만 응용하시면 곱하기 나누기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왕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x 곱하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게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x하고요. 그냥 x하고는 달라요. 이 x는 따옴표 안에 있는 x죠. 맞아요? 네, 따옴표 안에 있는 x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열로 그냥 x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괄호 안에 있는 x는 변수 x의 값이란 뜻이에요. 변수 x의 값. 네, 그두 가지 구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SQL에서 곱하기를 할 때 어떤 연산자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세요? 곱하기 할 때? 별표 쓰지 않았어요, 별표? 그죠? 이게 곱하기 연산자예요. 이게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의 값을 출력해라. 이런 뜻이고요. 나누기를 할 때, 나누기를 할 때는 x, y, 마찬가지예요. x 나누기 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6번, 7번, 8번에서 출력한 내용이 6번에서 출력한 내용, 그 다음에 7번에서 출력한 내용, 이게 8번 라인에서 출력한 내용입니다. 100 나누기 15를 하면 6.6666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혹시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잘 되십니까? 네. 이렇게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fstring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어,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만 하실 때는 그냥 프린트라고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값만 출력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실 때는 프린트, x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변수들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개에 있는 변수의 값들을 어떤 문자열 포맷 안에 어떤 일정한 위치에다가 넣고서 프린트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f스트링 문법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밑에 텍스트 셀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다 잘 되시죠? 텍스트 셀 하나 추가할게요. 자, 여기서는 어, 사용자 입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키보드 입력을 출력하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드셀이 있어야 되겠죠? 코드셀. 자, 네임은 이렇게 할게요. 네임은 이렇게 input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문자열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input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입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게요.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 그 이전까지 우리가 실행했던 셀과 조금 다른 점이 여기 실행 버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죠. 빙글빙글 돌고 있죠. 실행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코드가 한 줄밖에 없는데 이 한 줄의 코드가 아직 실행 중이고 실행이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요거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됐냐면 input 함수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input 함수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입력할 수 있는 뭔가 글자들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박스를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줘야 인풋이 하는 일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라고 나오죠. 그동안 1분이나 돌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다른 것들은 다 실행하는데 0초, 1초도 안 걸렸죠. 근데 얘는 제가 빙글빙글 돌 때 그냥 가만히 놔뒀잖아요. 언제 끝났냐면 엔터 하고 했을 때 끝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문자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 그 입력 상자를 보여줘요.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그 입력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문자들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엔터를 입력한 것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했어요. 어, 한글도 입력 가능합니다. 나는 오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공백도 넣을 수 있고, 뭐 몇 단어든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글, 영문, 특수기호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인풋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도 인풋이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 여기서 엔터를, 엔터까지 입력을 했을 때. 엔터까지 입력을 하면 그때까지, 엔터 직전까지 입력한 내용들을 인풋이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입력한 내용을,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저장해라 라는 뜻이죠. 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여기서 입력한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프린트, 변수 이름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으시면 프린트 괄호 안에 변수 이름만 써주시면 되죠. 자,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밑에 이렇게 출력문이 나오죠. 이 오셈이라고 출력한 거는 여기서 제가 오셈이라고 입력을 했고 인풋 함수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글자들을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 name에 있는 변수를 출력하세요 라고 하니까 오셈이 출력이 된 거예요. 다시 실행할까요? 다시 실행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컷, 타이거 이렇게 입력했어요. 엔터. 그럼 이번에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된 거예요? 스컷 타이거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뤘고요. 다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변수를 선언한다고 얘기를 해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방법, 입력받은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하고요.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요거 만들 때 콜앱 홈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새 노트북 만들기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었죠. 그죠?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구글 드라이브 자체에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드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아마 콜앱을 이렇게 한번 딱 사용하고 나면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폴더가 생길 거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코드들을 폴더 하나에다가 그냥 다 저장 모아둘게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선 폴더를 먼저 만들게요. 폴더. 폴더를 우선 만들고 폴더 이름은 lab pyth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ab underscore python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폴더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럼 이렇게 lab python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겠죠. 그리고 거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 파일이 하나도 없죠, 이제. 구글 드라이브, 콜앱 노트북스, 랩 파이썬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폴더 안에서 다시 new, 워드 문서 만드는 거고요. 엑셀 문서 만드는 거고, 파워포인트 자료 만드는 거죠. 그 밑에 모어가 있어요, 모어. 모어로 들어가시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new, 새로 만들기. new가 새로 만들기잖아요. 그 다음에 모어. 여기 보면 구글 콜앱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들어줘요. 새 파일을 만들어주고 똑같습니다. 왼쪽에 목차 보여지고요. 가운데에 주피터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 위쪽에는 메뉴가 있고. 저장부터 해볼까요? 여기 파일 이름 여기 선택해가지고 파이썬 2번 이름은 variable이라고 할게요.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variable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장 한번 해보세요.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은 비어있는 노트북이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파일 이름 만들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폴더 가볼까요? 네. 코렌 노트북 랩파이썬 밑에 이렇게 파일 열리죠. 어. 그럼 오늘 작성했었던 파일을 내일이 돼서 다시 열어보고 싶으시면 이 폴더 들어와가지고 요 더블 클릭해서 열면 파일 열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언제든지 과거에 작성했었던 파일을 찾아가지고 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폴더를 만든 이유는 나중에 파일들 찾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폴더를 만든 겁니다. 네. 자, 되셨어요? 되셨죠? 음. 제일 위쪽에 텍스트 셀을 먼저 하나 텍스트 셀 하기 전에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연결이라고 지금 연결 안 돼 있죠. 파일을 파일을 열 때마다 새로운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콜앱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환경은요, 노트북 하나마다 연결을 다 새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마다 PC를 한 대씩 빌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결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여기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연결 중,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요렇게 요게 연결된 상태예요. 요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우리 1번 파일 있었죠. 파이썬 1번 파일. 파이썬 1번 파일도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파이썬 2번도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파이썬 1번 이제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거다,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삼각형 표시하시고,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 밑에서 세 번째. 밑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여기 옆에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옵션. 이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가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어, 해제하겠습니까? 삭제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스 하시면 돼요. 파일이 삭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파일 자체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단지 이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연결이 끊어진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 파일을 내일 다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연결하시고 코드셀을 다시 하나씩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의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물론 이 콜앱도 구독할 수 있어요. 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 버전으로 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 구독하면 최대 접속할 수 있는 연결 개수도 많아져요. 연결 개수도 많아지고 GPU 사용 시간도 더 늘어나고 그렇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때는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두세 개 정도는 파일 두세 개 정도는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이게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런타임의 개수가 매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구독 모델 생긴 이후부터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몇 개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었는지 무료 버전에서. 근데 뭐 그거는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경우는 연결을 해제하고 삭제하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연결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연결이 끊어졌죠. 근데 파이썬 2번은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노트북마다 런타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실행 환경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제목을 넣을 거예요. 제목 넣으실 때는 샵으로 넣으시면 돼요. 파이썬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게. 자료 타입.
자료형이란 뜻이에요. 별표는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별표는 항목을 만드는 거고요. 어, 파이썬의 자료 타입은 크게 숫자 타입,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 논리 타입. 크게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이 있어요. 뭐 날짜 타입도 있고,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타입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타입들이, 자료 타입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은 숫자와 문자열과 true, false예요. 숫자, 문자열, true, false.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 다른 타입들은 숫자나 문자열이나 true, false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타입들이에요. 뭐, 날짜도 마찬가지고요. 날짜도 마찬가지고. 숫자 타입은, 자, 여기 탭,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탭 하고서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서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큰 항목,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밑에 들어가는 서브 항목, 하위 항목 이렇게 들어가고요. 숫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정수하고 실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수 타입을 파이썬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트라고 부르고 실수 타입은 파이썬은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플롯. 문자열 타입은 파이썬은 스트링을 줄여서 str이라고 부르고요. 논리 타입은 불리언을 줄여서 불이라고 부릅니다. 정수가 뭔지는 아시죠? 마이너스 1, 2, 3, 4, 0, 플러스 1, 2, 3, 4 이게 정수, 그죠? 실수는 소수점 있는 것들, 뭐 3.14, 1592, 뭐 이런 것들. 사실 정수도 실수의 한 가지 종류죠. 정수도 실수의 한 가지 종류. 근데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을 구분하는 이유는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과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과 논리 타입이 있어요. 그냥 문자열은 아실 거고, 논리 타입은 딱 두 가지 상태, true나 또는 false라고 하는 두 가지 상태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논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 타입.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자료 타입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다시 이 텍스트 셀 밑에 다시 한번 텍스트 셀을 넣을게요. 넣고요. 제가 이번에는 샵을 두 개를 쓸게요. 아까까지는 샵을 하나 썼었죠. 이번에는 샵을 두 개 쓸게요. 자, 그리고 숫자, 하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에 코드 셀로 들어갈게요. 목차 보세요. 이게 큰 목차. 큰 목차 안에 하위 목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샵 한 개만 쓰면 가장 최상위의 목차가 되는 거고요. 목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샵 두 개 썼었죠, 작성할 때. 샵을 두 개를 쓰면 그 상위 목차 밑으로 들어가는 하위 목차가 되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그 하위 목차로 들어갑니다. 아마 개수 제한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세 개까지밖에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면서 샵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어요. 제한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으로 하위 항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접어버리면 하위 항목이 다 접어져요. 그렇죠? 여기를 접으면 여기를 접으면 그 안쪽 요 밑에 있는 것만 접해요. 이렇게
그 체계를 두면서 구조화를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아까 조금 전에 했었던 건데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요.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등호를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써주시면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이 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23이라고 숫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자, 두 가지를 출력해 볼 겁니다. print, type, n.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실행을 할게요. 자, 얘가 만들어주는 문제, type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주는 문제를 뭐냐면 클래스 int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int, 정수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 n에는 정수가 저장이 되어져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 타입도 함수예요. 타입이라고 쓰신 다음에 괄호를 써주시고요. 어떤 변수나 값을 써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주시면 얘는 변수의, 변수의 타입을 반환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고 싶을 때 type 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값을 출력하고 싶다. print n이라고만 하면 그냥 값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변수 n의 값을 출력하는 얘기죠.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123 이렇게 나오죠. 13. 만약에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프린트 함수한테 몇 개 출력하라고 한 거예요? 두 개 출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자열, 두 번째는 변수 n에 저장된 값.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번에는 실수 타입을 한번 저장해 볼까요? 변수 n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밑에 코드셀을 새로 하나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셀 하나 새로 추가한 겁니다. 3.141592라고 할게요. 자, 위쪽과 마찬가지로 print type n이라고 쓰시고요. 밑에서는 문자열로 n은 이라고 하고 쉼표 n 이렇게. 자, 여기서는 타입이 뭐라고 나와요? 플롯이라고 나오죠. 플롯. 이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줄여서 어떤 단어에서 나온 그 타입 이름이냐면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는 뜻이야. 플로팅 포인트 넘버. 플로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시면 뭔가 떠다니다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럼 물 위에 나뭇잎 이렇게 떠 있으면 둥둥둥둥 떠 있잖아요. 그죠? 뭐, 물 위에 뭐 나뭇잎이나 벌레나 뭐 아니면 어떤 뭐 오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얘네들이 물 위에 떠 있죠. 둥둥둥둥 떠 있죠. 그죠? 물이 움직이면 걔네들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물에 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플로팅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로팅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가 플로팅 한다는 뜻이에요. 포인트가. 여러분들 실수 표시할 때 이 점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3.14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14.15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 점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잖아요.
점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게 그게 실수죠. 맞아요? 예,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 그러면 그게 실수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타입 이름이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이 나온 거예요. 인트는 뭐에서 나왔을까요? 인트는 정수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인티저, 인티저. 아, 요거는 위쪽에다 쓸까요? 위쪽에다가 여기다 쓰지 말고. 인트는 무슨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인티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정수라는 뜻이에요. 정수라는 뜻이고 플롯은 플, 플로팅 포인트 넘버 여기서 나온 단어다. 여기서 나온 단어다. 그런 뜻이. 더블 클릭만 하면 언제든지 편집 가능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바뀌는 거예요. 123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면 변수 타입은 int, 3.14가 저장되어 있으면 변수 타입은 float.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거기에 저장된 값들을 출력을 해주죠. 출력을 해줍니다. 네. 네, 이게 숫자 타입이고요. 숫자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셀 넣을까요? 요 밑에다가 텍스트 셀. 자, 요번에도 하위 목차. 샵 두 개는 하위 목차라는 뜻이고, 문자열 타입. 뭐, 전 시간, 오전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파이썬에서, 파이썬의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인용구호를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QL과 다른 점이다. SQL에서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만 이용을 했었지만 파이썬은 그런 차이가 없다. 그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밑에다가 코드셀 추가할까요? 코드. 자, 여기도 목차 보시면 목차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어, 가장 상위 목차. 그 상위 목차 밑에 하위 목차 두 개. 이런 형식으로 구조화가 되어져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됩니다. 문자를 저장하실 때도요. 문자를 저장하실 때도 그냥 변수 이름 그냥 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뭐 이름 저장하겠다. 이건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저장하겠다. 그다음에 뭐 오셈이라고 하겠다. 두 가지 출력해 볼게요. 일단은 타입 바로 하시고요. 타입 바로 이번에는 변수 이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변수 이름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name은 옆에다가 변수 name 붙여주면 name의 타입은 클래스인데 클래스 str이라고 되죠. str 네. str 뭘 줄인 거다? string이라고 하는 걸 줄인 거다. string. 그래서 str이라고 나오면 그건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ame 변수에 저장된 값은 osem이라고 하는 두 개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저장이 된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 여기도 이렇게 쓸까요? str, 요거는 string에서 나온 거예요, string. string. 문자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라클 공부할 때도 뭐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라. 이런 거 했었죠. 예,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잘라라. 기억나세요? 문자를 잘라라라는 함수 뭐, 이름 뭐였죠? 서브 스트링, 서브 str.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문자열의 시작 부분과 문자열의 끝쪽 부분에 있었던 공백들을 없애라. 트림, 트림이 이렇게 잘라내다라고 하는 게 트림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다른 걸로 바꿔라. replace. 뭐 그런 함수도 있었고, 뭐 대체하다 그런 뜻이었죠. replace가. 등등등등등.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는데 파이썬도 그런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열은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다루면서 그런 함수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고요. 네. 논리 타입.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 타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쉬는 시간이 됐나요? 20분이네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35분까지 쉬는 시간 가졌다가 논리 타입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